어, 엄마. 언니 진짜 우리 엄마 같아. 눈 오는 날 계란빵을 굽던 한 여고생 앞에 고급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아이는 그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날 이후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말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지금 그 따뜻하고도 눈물 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사연 노트를 찾아주신 소중한 분들께 항상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실 거예요. 겨울밤 찬바람이 골목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서윤은 포차 앞에서 손을 호흡 불며 서 있었습니다. 얇은 패딩 점퍼 안으로 바람이 파고들었고 목에 두른 목도리는 낡아서 보풀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손등은 빨갛게 갈라져 있었고 손가락 끝은 차가운 공기에 시린 듯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철판 위에서 계란빵 반죽이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골목 안으로 퍼져나갔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은 빨랐고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서윤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도 몇 개나 팔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재료비를 빼면 남는 게 얼마 없었지만 그래도 이 돈이 없으면 할머니 약값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철판을 닦으며 손가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불안할 때마다 나오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멈춰섰습니다.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렸고 차체는 가로등 불빛 아래서 반들거렸습니다. 이 골목에는 어울리지 않는 차였습니다. 서윤은 철판 닦던 손을 멈추고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손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 손은 차 문틀을 잡고 있었는데 아주 조심스럽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작은 아이가 내렸습니다. 8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깔끔한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차에서 내린 뒤에도 문을 잡은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그 눈빛을 알았습니다. 무언가를 잃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운전석 옆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정갈한 코트에 가지런히 빗어넘긴 머리, 똑바로 선 어깨.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남자는 아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하리나, 조금만 걸어보자.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눈은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숨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포차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습니다. 뭔가 말을 걸어야 할 것 같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포차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계란빵 냄새가 코끝을 스쳤을 때 아이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고개는 여전히 숙인 채였지만 시선이 철판 위로 향했습니다. 서윤은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드릴까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옷자락을 손으로 꽉 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남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하나 주시겠습니까?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각 구운 계란빵을 봉지에 담았습니다. 따뜻한 김이 봉지 안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아이에게 건네려는 순간 서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아이가 받아줄까? 먹어줄까? 아이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봉지를 받아든 아이는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입안에서 부드러운 반죽과 고소한 계란이 퍼졌을 것입니다. 아이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표정이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풀렸습니다. 서윤은 그 순간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남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의 손은 주머니 안에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슬픔 같기도 하고 후회 같기도 한 표정이었습니다. 남자는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서윤은 무의식 중에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습니다. 불편한 시선은 아니었지만 왠지 가슴 한쪽이 답답해졌습니다. 얼마입니까? 남자가 물었습니다. 2,000원입니다.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지갑을 꺼내 10,000원을 건넸습니다. 거스름돈은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받으셔야죠. 서윤은 재빨리 거스름돈을 내밀었습니다. 남의 돈을 그냥 받는 건 그녀의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돈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더 하고 싶은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이는 계란빵을 천천히 먹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말은 없었지만 손은 조금 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아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가자, 하리나. 두 사람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서윤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남자의 걸음은 무거웠고 아이의 걸음은 느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계란빵을 손에 꽉 쥐고 있었습니다. 차 문이 닫혔고 엔진 소리가 다시 낮게 울렸습니다. 차가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계란빵 냄새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철판을 다시 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는 묘한 기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 아이의 눈빛, 그 남자의 시선, 왠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았습니다. 하늘은 어두웠고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작게 한숨을 내쉬고 다시 반죽을 철판 위에 부었습니다. 밤은 아직 길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서윤은 어제와 똑같이 포차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손은 시렸지만 익숙한 아픔이었습니다. 철판 위에서 계란빵이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골목 입구에서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젯밤 그 검은 차였습니다. 차가 천천히 멈춰섰고 뒷문이 열렸습니다. 아이가 내렸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빠른 걸음이었습니다.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고개는 여전히 숙이고 있었지만 발걸음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놀라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이는 포차 앞까지 걸어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의 눈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윤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이가 작은 손을 천천히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서윤의 앞치마 끝을 살짝 잡았습니다. 서윤은 숨을 멈췄습니다. 아이는 말없이 서윤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포차 안쪽, 철판 옆 작은 공간. 그곳에 아이는 조용히 섰습니다. 서윤은 당황스러웠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 추울 텐데.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철판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김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왜 자꾸 오는 걸까? 왜 자기 옆에 서려고 하는 걸까? 멀리서 남자가 차에 기댄 채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그 남자였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무겁고 복잡하고 알 수 없는 시선이었습니다. 아이는 서윤 옆에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서윤은 계란빵을 뒤집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배고프면 하나 먹을래요?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먹고 싶은 것 같았지만 뭔가 두려운 듯 보였습니다. 서윤은 갓 구운 계란빵을 봉지에 담아 건넸습니다. 천천히 먹어요. 아이는 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어제보다는 안정적이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표정이 미세하게 풀렸습니다.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 같은 게 스쳤습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아이는 계란빵을 다 먹을 때까지 서윤 옆에 서 있었습니다. 가끔 서윤의 손놀림을 바라보기도 했고 가끔 하늘을 올려다보기도 했습니다. 서윤은 아이가 불편하지 않게 조용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멀리서 남자는 여전히 차에 기댄 채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손을 꺼내 턱을 쓸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아이 옆에서 자연스럽게 웃는 모습, 아이가 서윤 옆에서만 긴장을 푸는 모습, 그는 그 장면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안도와 불안이 뒤섞였습니다. 감사함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입술이 마르고 목이 조였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아이가 천천히 서윤을 올려다봤습니다. 누나.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은 깜짝 놀라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응? 고마워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은 가슴이 뭉클해져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천만에요. 서윤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아이도 작게 웃었습니다. 아주 작지만 분명한 미소였습니다. 멀리서 남자는 그 장면을 보고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서윤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 그녀의 눈, 그녀의 미소, 모든 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아이는 서윤에게 작게 인사하고 천천히 차로 돌아갔습니다. 남자는 아이의 손을 잡고 차에 태웠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 남자는 다시 한번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길게 머물렀습니다. 서윤은 그 시선을 받으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왠지 이 사람이 자신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 없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손을 호흡을며 철판을 다시 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이상했습니다. 따뜻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병원비 15만 원 입금 부탁드립니다. 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할머니 약값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 잔고가 떠올랐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찬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포차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숨을 내쉬고 다시 반죽을 철판 위에 부었습니다. 밤은 아직 길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 남자가 차 안에서 그녀를 떠올리며 눈을 감고 있다는 것을, 저 남자가 오래전 무언가를 후회하며 주먹을 떨고 있다는 것을, 그 모든 것이 곧 그녀의 삶을 흔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새벽 5시 서윤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방은 어두웠고 창문 밖은 아직 깜깜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어젯밤 반죽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은 여전히 빨갛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작게 한숨을 쉬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할머니 방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말수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린 채 자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가늘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서윤은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서윤은 목도리를 더 깊이 감았습니다. 학교까지는 버스로 40분이었습니다. 버스 안은 따뜻했지만 사람들은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서윤은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는 7시였습니다. 교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책을 꺼냈습니다. 수학 문제집이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려면 성적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손끝이 시렸지만 펜을 잡았습니다.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약값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병원비 문자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침 조회 시간 담임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서윤아, 잠깐 상담실로 올래?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담실은 작고 따뜻했습니다. 선생님은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말했습니다. 장학금 신청서인데 서윤이는 성적이 괜찮으니까 가능성이 있어. 서윤은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꼭 받아야 합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선생님은 잠시 서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최선을 다해보자. 서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수업 시간 내내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눈꺼풀이 무거웠고 몸은 피곤했습니다. 점심시간 친구들이 다가왔습니다. 서윤아, 같이 밥 먹으러 갈래? 서윤은 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도시락 싸왔어. 너희끼리 가. 친구들은 아쉬워하며 나갔습니다. 서윤은 혼자 교실에 남았습니다.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김치와 밥, 그게 전부였습니다. 천천히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바람이 세게 불고 있었습니다. 방과 후 서윤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서윤은 할머니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말수는 침대에 기대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서윤이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말순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번졌지만 눈은 지쳐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유나. 학교 끝나고 바로 왔구나. 네. 어디 불편한 데 없으세요?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손은 침대 난간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있었고 손가락 끝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손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약은 제때 드셨어요? 응, 다 먹었어. 걱정 마. 말수는 억지로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걸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무서워하는 건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두고 떠나는 것이 두려운 거였습니다. 서윤은 할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 괜찮아요. 할머니는 그냥 빨리 나으세요. 말수는 서윤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유나가 제일 걱정이야. 혼자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저 잘하고 있어요. 서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수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유나? 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돼.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괜찮아요. 말수는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시계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저 가봐야 해요. 포차 열어야 해서요. 말수는 안타까운 눈으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조심히 가거라. 밥은 꼭 먹고. 네. 할머니도 푹 쉬세요. 서윤은 병실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병원을 나오자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이 시렸고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포차에 도착했을 때는 6시였습니다. 서윤은 포차 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철판을 닫고 반죽을 준비했습니다. 손은 차가웠지만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불을 지피자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계란빵 냄새가 골목에 퍼졌습니다. 서윤은 철판 앞에 서서 반죽을 부었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검은 차였습니다. 차가 멈춰섰고 아이가 내렸습니다. 오늘도 할인이었습니다. 아이는 어제보다 더 빠른 걸음으로 포차로 왔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서윤 옆에 섰습니다. 서윤은 작게 웃었습니다. 또 왔구나.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멀리서 회장이 차에서 내려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제보다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서윤은 그 시선을 느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인이 작은 손으로 서윤의 앞치마를 살짝 잡았습니다. 언니, 오늘도 괜찮아요? 서윤은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응, 괜찮아. 서윤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할인은 안심한 듯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서윤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포차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할인은 매일 저녁 포차에 왔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오늘도. 아이는 이제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서윤에게 달려왔고 자연스럽게 그녀 옆에 섰습니다. 서윤은 그런 할인이 익숙해졌습니다. 아이가 옆에 있으면 묘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혼자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편한 시선도 느껴졌습니다.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차 옆에 서서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말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시선이 무거웠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왜 저렇게 쳐다보는 걸까? 무슨 의도가 있는 걸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그 시선은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오늘도 회장은 차 옆에 서 있었습니다. 코트 깃을 세우고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은 철판을 닦으며 슬쩍 그쪽을 봤습니다. 회장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도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서윤을 보다가 할인을 보다가 다시 서윤을 봤습니다. 그 시선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 저렇게 쳐다보는 걸까? 할인이 작게 말했습니다. 언니, 할아버지가 언니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서윤은 놀라 할인을 내려다봤습니다. 뭐라고? 할아버지가 집에서도 자꾸 언니 얘기해요. 언니는 어떤 사람이냐고, 혼자 사는 거냐고. 서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인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원래 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요즘은 더 조용해졌어요. 그냥 생각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서윤은 멀리 서 있는 회장을 다시 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슬픔 같기도 하고
후회 같기도 하고 그리움 같기도 한 감정이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철판 위에 반죽을 부으며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손님이 몇 명 왔다 갔습니다. 하리는 서윤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고 회장은 여전히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윤의 가방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작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하린이 재빨리 주워들었습니다. 언니, 이거 떨어졌어요. 서윤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엄마 정윤의 사진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모서리가 낡아 있었고 색이 바래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정윤은 26쯤 돼 보였습니다.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사진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누나, 이분 누구세요? 하린이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야. 엄마요? 언니 닮았어요. 서윤은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고마워. 하린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진짜 예뻐요. 누나도 예쁜데 엄마도 예쁘네요. 서윤은 사진을 가방에 넣으려다가 멈췄습니다. 문득 할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내 엄마를 닮았어. 얼굴도 마음씨도. 서윤은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보고 천천히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회장의 시선이 서윤에게 고정됐습니다. 그는 서윤이 사진을 넣는 모습을 봤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가 다시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싹 말랐습니다. 서윤의 얼굴, 그 옆모습,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그 손짓, 모든 게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똑같은 미소, 똑같은 눈, 똑같은 손짓, 정윤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서윤은 정윤을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회장은 차 문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숨을 가다듬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선택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의 반대, 정윤을 떠나보낸 그날, 그 후로 평생 후회하며 살았던 세월, 그리고 지금 이 아이, 서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철판 앞에서 반죽을 굽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그녀 옆에서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장면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물어봐야 할까? 혹시 정말 그렇다면, 혹시 서윤이 정윤의 딸이라면, 그는 상상만 해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하리는 계란빵을 다 먹고 서윤에게 작게 인사했습니다. 언니, 저 내일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 하리는 회장에게 달려갔습니다. 회장은 아이의 손을 잡고 차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차 문을 열기 전 그는 다시 한번 서윤을 돌아봤습니다. 서윤도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회장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서윤은 그 눈빛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왠지 이 사람이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뭘 알고 있는 걸까?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숙이고 차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혔고 엔진이 걸렸습니다. 차가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불안과 궁금함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포차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철판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왜 저렇게 자신을 바라보는 걸까? 그리고 왜 자꾸만 엄마 생각이 나는 걸까? 밤은 깊어갔습니다. 이틀 후 저녁이었습니다. 하리는 오늘도 포차에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이는 작은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중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린아, 무슨 일 있어? 하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언니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하린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모서리가 낡아 있었고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하린은 사진을 서윤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요. 서윤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여자가 한 명 서 있었습니다. 긴 머리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얼굴, 이 미소,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아니, 익숙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서윤은 숨을 멈췄습니다. 하린아, 이 사람은 누구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린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예요. 서윤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엄마? 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할아버지가 보관하고 계셨어요. 서윤은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하린이 작게 말했습니다. 언니랑 우리 엄마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서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여자는 분명 자신의 엄마와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똑같았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멀리서 회장이 차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사람이 알고 있다는 것을,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회장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차 문에 손을 짚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서윤이 사진을 들고 있는 모습, 하린이 그 사진을 보여주는 모습,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직 아니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정윤의 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곧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회장은 차 문을 잡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오래전 선택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의 반대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었던 정윤을 떠나보냈고, 그 후 정윤이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찾지 못했던 세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다시 만난 것입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서윤은 사진을 하린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고마워, 하린아. 보여줘서. 목소리가 떨렸지만 애써 웃으려 했습니다. 하린은 사진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서윤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왜 하린의 엄마가 자기 엄마와 닮은 걸까? 왜 회장은 저런 표정을 짓는 걸까? 무언가 연결되는 것 같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린은 계란빵을 먹고 서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은 여전히 멀리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차에 기댄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았던 선택이 이제 그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하린은 작게 인사하고 회장에게 돌아갔습니다. 할아버지, 가요.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하린은 놀라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가자.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 회장은 다시 한번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서윤도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길게 얽혔습니다. 회장의 눈빛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서윤은 그 눈빛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차 문이 닫혔습니다. 엔진이 걸렸습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회장은 백미러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랜 세월 참아왔던 감정이 무너졌습니다. 하리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우셨어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조용히 할아버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철판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람만 차갑게 불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불안과 궁금함이 뒤섞였습니다. 그리고 묘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곧 무언가가 밝혀질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손을 떨며 철판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밤이었습니다. 서윤은 포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철판을 닫고 재료를 정리하던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지금 바로 오셔야 합니다.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서 행주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갑니다. 서윤은 황급히 포차 문을 잠그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숨이 가빴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뛰었지만 버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머니, 제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차 한 대가 천천히 멈춰섰습니다. 익숙한 검은색 승용차였습니다. 창문이 내려가고 회장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서윤은 당황했지만 대답했습니다. 병원이요. 할머니가 급하게. 회장은 즉시 차 문을 열었습니다. 타십시오.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타세요. 서윤은 망설이다가 차에 올랐습니다. 뒷좌석에는 하린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린은 서윤을 보자마자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윤은 그 작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가 빠르게 출발했습니다. 병원까지 30분 거리였지만 회장은 2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서윤은 차에서 내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리 들어가 보십시오. 서윤은 병원 안으로 뛰어갔습니다. 회장은 그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할인도 함께 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우리도 들어가요. 그래. 두 사람은 천천히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복도 끝에 서서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서윤이 병실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말순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서윤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말순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유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말순은 작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조금 쉬면 돼. 하지만 손은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참으며 할머니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말순은 서윤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유나 너무 고생시켰구나.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유나 혹시 내 아빠 찾으면. 말순이 말을 잇다가 기침을 했습니다. 서윤은 급히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말수는 물을 조금 마시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가 미안해. 할머니, 왜 미안해요? 할머니는 잘못한 게 없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복도에서 회장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의 눈물, 말순의 약한 모습, 모든 게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할인이 회장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언니 우는 것 같아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도와줄 수 있어요?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도와줘야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의사가 병실로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서윤은 의사를 따라 복도로 나왔습니다. 선생님, 할머니 괜찮으시죠?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일단 안정은 됐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입원 기간을 연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일주일 정도면 약 2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200만 원. 그 돈이 어디 있을까?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서윤은 벽에 기대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그때 회장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괜찮습니까? 서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회장은 잠시 서윤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병원비.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서윤은 깜짝 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요. 저희는 남이잖아요. 회장은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남이라는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남이 아닙니다. 회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회장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일단 이것을 받아두십시오. 병원비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윤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건가요? 회장은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그냥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할인이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서윤은 할인을 안아주었습니다. 응, 괜찮아. 할인은 서윤 품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빨리 나으실 거예요. 제가 기도할게요. 서윤은 눈물을 참으며 할인을 꽉 안았습니다. 회장은 복도 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숨을 내쉬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밖은 어두웠고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회장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윤아, 이 아이가 정말 내 딸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말순의 상태는 조금 안정됐지만 여전히 입원 중이었습니다. 서윤은 매일 학교가 끝나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늘도 서윤은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할머니가 좋아하는 죽을 담은 보온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밤새 포차 일을 하고 새벽에 학교 가고 저녁에 병원 오는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서윤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서윤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숨을 골랐습니다. 조금만 버티자. 조금만.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가 옷깃에 걸려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작고 낡은 은목걸이였습니다. 펜던트에는 작은 별 모양이 새겨져 있었고 체인은 세월의 발에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걸 다시 옷 안으로 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병실 앞 의자에 앉아 있다가 서윤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윤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봤습니다. 회장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 목걸이, 작은 별 모양 펜던트, 세월의 바랜 은체인,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자신이 정윤에게 직접 선물한 목걸이였습니다.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서윤은 회장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고개를 들자 회장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손을 천천히 들어 서윤의 목걸이를 가리켰습니다. 그 목걸이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서윤은 목걸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아, 이거요? 엄마 유품이에요.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유품? 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주신 거예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가 항상 하고 계셨대요. 서윤이 목걸이를 만지며 작게 웃었습니다. 낡았지만 엄마 생각이 나서 항상 하고 다녀요. 회장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서윤은 정윤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걸이는 자신이 정윤에게 준 유일한 선물이었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전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정윤과 함께 걷던 강가, 그녀에게 목걸이를 걸어주던 그날. 이거 예쁘지? 작지만 내 마음이야. 정윤은 환하게 웃으며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고마워요. 평생 간직할게요. 그 약속을 정윤은 지켰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리고 딸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서윤은 회장의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저기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회장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그 목걸이를 어디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엄마 유품이에요. 엄마는 이름이. 회장이 간신히 물었습니다. 정윤이요. 엄마 이름은 정윤이에요. 회장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다리가 완전히 풀려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벽을 짚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정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갈라졌습니다. 서윤은 이상하다는 듯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우리 엄마 아세요? 회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윤은 당황했습니다. 저기 왜 오세요? 무슨 일이세요? 회장은 천천히 숨을 고르고 눈을 떴습니다. 나는 학생 엄마를. 말을 잇다가 멈췄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사랑했어요. 서윤의 손에서 보온병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네. 회장은 서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학생 엄마 정윤을 나는 사랑했어요. 오래전에. 서윤은 숨이 멎었습니다. 그게 무슨. 하지만 나는 그녀를 지키지 못했고 내 아들의 반대로 결혼도 하지 못했고 나는 비겁하게도 그녀를 떠나보냈어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후로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요. 그녀를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서윤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님은 우리 엄마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말을 이어가기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확인하고 싶습니다.
혹시 학생이 내 딸인지.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딸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확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학생이 정윤의 딸이고 그 목걸이를 하고 있고 정윤과 너무나 닮았다면. 회장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검사를 받아줄 수 있겠나요? 유전자 검사를. 서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회장은 서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부탁해요. 나는 알아야 합니다. 학생이 내 딸인지. 서윤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말랐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아빠가 누군지 몰라요. 엄마는 말씀 안 하셨어요.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내가 그녀를 떠나보냈으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검사 받을게요. 회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이냐? 네. 저도 알고 싶어요. 제 아빠가 누구인지.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눈물을 닦고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워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말순이었습니다. 그녀는 복도로 나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유나 그 사람이.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은 할머니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 왜 나오셨어요? 누워 계셔야죠. 말순은 천천히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도연 씨입니까? 회장은 굳어졌습니다. 예. 말순은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윤이가 당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죽기 전까지. 회장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말순은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알 권리가 있어요. 자기 아빠가 누군지. 서윤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 유나. 검사 받아라. 그리고 진실을 알아라. 말순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순은 다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윤은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언제 검사 받으면 되나요? 내일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윤은 보온병을 들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회장은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벽에 기대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천장만 보였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정윤아 이제 곧 알게 될 것 같다. 이 아이가 우리 딸인지.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서윤은 회장이 알려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큰 종합병원이었습니다. 로비는 넓고 깨끗했고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서윤은 안내 데스크에서 방향을 확인하고 3층 유전자 검사실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습니다. 서윤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손이 축축했습니다. 정말 알게 될까? 내 아빠가 누구인지.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멀리서 회장이 보였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다가가자 회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왔습니까? 네. 두 사람은 말없이 검사실로 들어갔습니다. 간호사가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간단한 구강 점막 채취입니다. 금방 끝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면봉으로 입안을 살짝 긁는 것만으로 검사는 끝났습니다. 회장도 똑같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결과는 사흘 후에 나옵니다. 전화로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서윤과 회장은 검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서윤은 입을 열었습니다. 사흘이면 알 수 있겠네요. 그렇네요.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합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무서워요. 하지만 알고 싶어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흘은 길었습니다. 서윤은 학교에 갔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할머니를 돌봤지만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포차에서 계란빵을 구웠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 일을 하다가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할인과 함께 있을 때도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할인은 할아버지를 걱정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서윤은 병원에서 할머니와 함께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겠습니까?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네, 지금 갑니다. 전화를 끊고 서윤은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결과 나왔대요. 말순은 서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유나 괜찮을 거야. 할머니도 같이 가요. 아니다. 너 혼자 가거라. 이건 너와 그 사람 사이의 일이야. 서윤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 어서 가거라.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병원 로비로 내려가 택시를 탔습니다. 검사를 받았던 그 병원까지 30분이 걸렸습니다. 3층 검사실 앞에 도착했을 때 회장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다가가자 회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습니까? 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최도연님, 이서윤님 들어오세요.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검사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봉투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두 사람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사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서윤의 숨이 멎었습니다. 회장은 의자 팔걸이를 꽉 잡았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최도연님과 이서윤님의 친자관계 검사 결과.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녀관계 확률은 99.99%입니다. 서윤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회장은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의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즉, 생물학적으로 부녀관계가 확실합니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검사실에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손을 내리고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윤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회장은 의자에서 일어나 서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가 너무 늦었다. 너무 오래 걸렸다. 서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가 나오자 회장은 무너졌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미안하다, 정윤아.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우리 딸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서. 서윤은 회장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알았으니까. 두 사람은 손을 꽉 잡고 울었습니다. 검사실 밖 복도에서 할인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문틈 사이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할인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지만 웃음은 따뜻했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지켜줄 수 있게 됐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그 말을 듣는 순간 회장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할인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언니. 할인은 서윤에게 안겼습니다. 서윤은 할인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할인아. 할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이에요. 서윤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이야. 회장은 두 아이를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 세월 비어있던 그 자리가 조금씩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겨울 햇살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안고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회장을 피했습니다.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마주쳐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포차에 오는 것도 사양했습니다. 서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아빠. 평생 궁금했던 그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사실.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난 거지? 엄마가 살아계실 때는 어디 있었던 거지? 서윤은 포차 앞에서 철판을 닦으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은 움직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때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인이었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다가와 서윤 앞에 섰습니다. 언니. 서윤은 할인을 내려다봤습니다. 할인아. 할아버지가 언니 보고 싶어 해요.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집에서 계속 혼자 있어요. 밥도 잘 안 먹어요. 그냥 창밖만 봐요. 서윤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언니, 할아버지 미워해요?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미워하지 않아. 그럼 왜 안 만나줘요?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이유를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냥 무서웠습니다. 다가가면 무언가가 변할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자신의 삶이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할인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할아버지도 많이 아파하고 있어요. 엄마 생각하면서, 언니 생각하면서 매일 울어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할아버지가 언니를 이제 언니가 아니고 고모라고 했어요. 하늘나라에 간 우리 아빠가 언니 오빠래요. 서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할인아. 그럼 한 번만 만나줘요. 제발이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은 할인을 안아주었습니다. 알았어. 만날게. 할인은 서윤 품에서 작게 울었습니다. 이틀 후 서윤은 회장이 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말순의 병실이 아니라 회장이 기다리고 있는 상담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회장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에는 그림자가 짙었습니다. 서윤을 보자 회장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왔구나. 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서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엄마를 지키지 못한 것, 너를 찾지 못한 것, 모두 내 잘못이야.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나는 비겁한 사람이었어. 아들의 반대에 무릎을 꿇었고 정윤을 혼자 떠나게 만들었어. 서윤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후로 평생 후회하며 살았단다. 정윤을 찾으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너는 찾을 수 없었단다.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너를 만났을 때 나는 알았어. 이 아이가 정윤의 딸이라는 것을. 하지만 확신할 용기가 없었다.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내가 나를 용서해주길 바라지 않아. 다만 회장은 서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아빠로서 내 옆에 있고 싶다. 서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으면 멀리서라도 지켜볼게. 하지만 제발 내 삶에서 나를 완전히 지우지는 말아다오.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서윤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화가 났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혼자 저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할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빠는 몰랐잖아요. 그랬지. 하지만 서윤은 눈물을 닦고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할인이 말했어요. 아빠도 많이 아파하고 있다고.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알아요. 아빠가 정말 후회하고 있다는 걸. 서윤은 작게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괴로워하세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윤아, 저도 아빠 옆에 있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회장은 무너졌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울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일어나 회장 옆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회장은 서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한동안 울었습니다. 그때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할인이었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들어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할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서윤은 할인을 안아주며 웃었습니다. 회장도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꽉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겨울 햇살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은 회장 할인과 함께 말순의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말순은 침대에 기대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서윤이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말순은 서윤을 보고 회장을 보고 할인을 봤습니다. 이제 마음 놓겠구나. 말순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편안했습니다. 네,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말순은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부탁합니다. 우리 유나 잘 부탁합니다. 회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잘 지키겠습니다. 이제라도 아빠 노릇 해야지요. 말순은 작게 웃었습니다. 정윤이가 하늘에서 기뻐하겠구나. 서윤은 할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네 사람은 병실 안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맑은 밤하늘이었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보고 있죠? 저 이제 괜찮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보름이 지났습니다. 말순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는 듯 했습니다. 서윤은 매일 병원에 갔고 회장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할인은 할머니에게 그림을 그려 선물했고 말순은 그 그림들을 침대 옆에 붙여놓았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서윤은 포차를 닫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빨리 오셔야 합니다.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 갑니다. 서윤은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이 떨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회장과 할인도 이미 와 있었습니다. 서윤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말순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고 느렸습니다. 할머니.
서윤이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윤아 왔구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의사 선생님 부를까요?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서윤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그런 말하지 마세요. 말수는 서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윤아, 이제 너는 내 삶을 살아라. 할머니, 넌 충분히 잘했어. 할머니 때문에 너무 고생했어.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울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가 없었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말수는 작게 웃었습니다. 우리 윤아 착한 아이. 말수는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은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부탁합니다. 우리 윤아 잘 부탁합니다. 회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염려 마십시오. 제 목숨을 다해 지키겠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윤이가 고마워할 거예요. 말순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윤아 사랑한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말순의 숨이 멈췄습니다. 서윤은 할머니 손을 꽉 잡고 울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회장은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할인도 서윤 옆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병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회장이 모든 절차를 도왔고 서윤은 그저 할머니를 보내드렸습니다. 영정사진 속 말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은 조문객들을 정중히 맞이했고 할인은 서윤 곁을 지켰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서윤은 묘지 앞에 섰습니다. 작은 비석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할머니, 편히 쉬세요. 저 잘 살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회장이 서윤 옆에 섰습니다. 힘들지? 네, 하지만 괜찮아요. 서윤이 작게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원하셨으니까요. 제가 잘 사는 거. 회장은 서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아빠가 우리 서윤이 행복하게 해줄게. 감사합니다, 아빠. 회장은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묘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회장은 서윤을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로 불렀습니다. 서윤아, 이제 아빠 집으로 가자.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당장 오늘부터라도. 계란빵 구우면서 할머니 약값까지 벌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아빠가 있는데 혼자 살 수는 없지.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가도 될까요? 무슨 소리야? 우리 집이야. 내 방도 이미 준비해뒀어. 할인이도 고모 오기만 기다리고 있단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회장은 서류 몇 장을 꺼내 서윤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라. 이게 뭐예요? 장학재단 설립 서류야. 내 이름으로. 서윤은 놀라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저 이름으로요. 그래. 너처럼 힘든 환경에서도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을 돕는 재단이란다.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내가 원하면 대학 졸업 후에 이 재단을 직접 운영할 수 있어. 물론 지금은 내가 관리하마.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너는 내 딸이야. 내가 그동안 혼자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는데 내 삶을 보며 아빠는 자랑스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구나. 아빠가 가진 것으로라도 그 시간을 갖고 싶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회장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넓고 따뜻한 방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할인은 서윤이 오자 뛰어와 안겼습니다. 고모 이제 매일 볼 수 있어요.
그래, 우리 이제 가족이니까. 서유는 할인을 안아주며 웃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서유는 대학 입학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재벌 아빠가 생겼어도 서유는 열심히 공부했고 장학금까지 받았습니다. 할인은 건강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이제는 밥도 잘 먹고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할인은 서윤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고모, 꽃 정말 예쁘다. 그치? 벚꽃 정말 예쁘지. 고모도 예뻐요. 서윤은 웃으며 할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회장은 두 아이를 지켜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오랜 세월 비어있던 그 자리가 이제는 채워진 것 같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서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엄마, 할머니, 보고 계시죠? 서윤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 이제 괜찮아요. 행복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회장이 서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고생 많았다.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서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인이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우리 가족 최고. 세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안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공원에는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을 너무 늦게 찾아낸 이 남자. 첫사랑은 죽었고 아내도 아들도 며느리도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손녀는 엄마 아빠 모두 없이 컸고 딸은 자신이 아빠인 줄도 모른 채 혼자 버텼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사람끼리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인 결말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 가족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사연 노트를 찾아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늘 건강하세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